아, 저희가 하도 날아다닌 것들만 해가지고. 그런 날아다니는 거 많이 했죠. 네. 중간중간에 전차도 몇 번 하긴 했는데. 네, 전차도 한 번 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만 팠잖아요, 주로.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네. 역시 이제 또 한 번 또 맞짱을 떠야. 맞짱을 떠야. 아, 남자는 맞짱이죠. 아, 그렇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네. 와, 이거 엄청납니다. 오늘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멸망 무기 대결이죠, 이제. 네, 축소하자면은. 바로 타이푼 대 오하이오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네. 전략 핵 잠수함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이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 핵 잠수함 혹은 이제 전략 원잠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원자력 추진 체계를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달린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얘기합니다. 핵 미사일 자체가 네. 위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잠수함이 끌고 다니다. 그러면 이건 뭐 무기 체계 거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지구 종말 무기. 지구 종말 무기. 네. 그럼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전략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네네. 6개 국가 정도 됩니다. 뭐 미국, 네. 영국, 프랑스, 중국, 중국도 있고. 인도. 네. 6개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가 뭘까? 제가 뭘 빼먹은 게 있습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이렇게 6개 국가. 근데 내가 뭘 빼먹었지? 지금 말하고도 까먹어.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러면은 네. 이 미소 간에 네. 이 SLBM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종전할 때 전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야.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리면서 사실 이제 핵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네, 그래서 폭격기로 핵폭탄 떨구면 미국이 먼저 했고. 아, 폭격기 우리가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죠. 네. 그래서 막 경쟁이 이제 막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죠. 음. 야, 이 판을 엎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래 생각하는 게 네. 바로 어. 이 SLB예요. SLBM. 그래서 1961년에 네. 세계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분리는 네. 바로 이 폴라리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UGM 27. 네,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 소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콜드 런치를 사용하는 SLBM을 못 만든 거야. 그래서 한 런치 방식을 쓴 거예요. 아, 네. 이게 콜드 런치로 가면서 어떤 장점이 생기냐? 네. 수중에서 미사일을 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에게 발각이 덜 되잖아요. 아, 이게 미국이 먼저 개발을 네, 했었고. 미국이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은 반면에 이걸 개발을 못해서 그냥 잠수함에 미사일은 실었지만 네네. 부상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나와요. 바로 이 영화 K-19인데, K-19. 네, K-19 영화에 이게 나오는데 이 영화 네. K-19 이제 과거 소련의 잠수함이었는데 핵잠수함,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었는데 SLBM을 이제 탑재를 했는데 얘는 물 밖에서 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부상해서 써야 된다는 거 부상해서 쏴야 아닙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K-19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주인공이 아니라 네. 이 잠수함이 이제 막 방사능 누출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이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먼저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7년 뒤에 소련이 이걸 만들어요. 와, 너무 늦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 콜드런치 방식을 만드는데 소련은 7년이 넘게 걸렸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뒤처지게 되죠. 근데 현존하는 원잠 가운데서 러시아의 타이푼급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세계 최대 크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네스북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현존하는 전략 핵 잠수함 가운데서는 크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장이 172.8m. 예. 와, 한 폭이 23.3m. 그 배수량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23,200톤. 예, 그건 수상이고 수중에서는 네.
48,000톤. 와. 불멸의 기록이죠, 이거는. 와.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푼급 하는데 네네네. 러시아에서 실제로 부르는 이름은 좀 달라요. 뭡니까? 러시아에서는 좀 이름이 긴데 네. 프로젝트 941 전략 유도탄 잠수 중순양함 아쿨라라고 부릅니다. 아쿨라가 이 러시아로 상어란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는 안 부르고 보통 네. 러시아에서 이제 아쿨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 소련 시절인 지난 1981년 12월 23일에 네. 1번함. 어. 근데 우리 해군에서는 이제 1번함을 보통 선도함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드미트리 돈스코일 시작으로 89년까지 총 6척이 건조돼서 운용이 돼요. 6척이나. 예. 근데 이게 아쿨라? 예. 이 아쿨라는 이게 북극해 얼음도 뚫고 올라와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전략 핵 잠수함들하고 좀 모양새가 틀리죠. 보니까 예. 앞부분에만 20개의 발사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만들었는지 예.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네네. 앞에 이렇게 20개의 발사관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전략 핵 잠수함들, 뭐 미국에 있는 전략 핵 잠수함도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 잠수함은 이제 압력 선체라는 게 있어요. 어. 수중 깊이 들어가면 압력을 받잖아요. 네네. 엄청 봤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하나를 많이 쓰는데 이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형에서 보시면 지금 옆으로 펑퍼짐하잖아요. 네. 2개를 씁니다. 압력 선체를 2개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특한 외형을 자랑을 하죠. 네. 그리고 요 타이푼급을 운용하는 함대가 네. 뭐 지금 소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마찬가지고 이제 북방 함대 주로 운용을 하는데 그럼 왜 소련이 왜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북극해를 상정하고 이 타이푼급 잠수함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ICBM이나 SLBM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탄도 미사일들. 네. 만약에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다? 네. 미국이 소련을 공격해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해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 북극해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최단 거리예요. 그게. 최단 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극해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애들이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미국을 허를 찌를 수 있는 방법이다. 아, 그러니까 북극에서 쏜다. 그렇죠. 아. 북극에서 가까운 걸 쏴야 된다. 네. 그래서 잠수함을 일부러 이 얼음을 깨고 잘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소련이 타이푼급 잠수함을 6척이나 만들었는데 예. 미국은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또 보유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이제 전략 원잠 숫자가 네. 43척이에요. 44척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사실 뭐 많다 적다라는 기준은 애매하죠? 애매한데 네네. 이 43척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네. 바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14척이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4척이. 14척이.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든 전략 원장 가운데 그동안 만들었던 것 중에 네. 크기가 가장 커요. 그러면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럼 타이푼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그 큰가? 타이푼 세계 1위고 1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네. 보레이급 전략 원잠이 2등. 2만 톤이 넘고요. 그러니까 3등이 이게 오하이오 같은 경우 수중 배수량이 18,000톤이니까 3등이고. 좀 딸리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170m, 폭은 13m에 이제 되는데 네네. 그래서 크기면에 봤을 때는 세계 세 번째. 세 번째. 네. 근데 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뭡니까? 보통 이제 오하이오급이 한 150명 정도 타요. 와, 잠수함이 190명 탄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근데 미국의 전략 원잠들은 네. 2교대로 돌아가요. 2교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블루 팀하고 이제 골드 팀으로 나눠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블루 팀도 150명, 골드 팀도 150명. 그러면 실제로 300명. 승무원은 300명이라는 얘기네.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 팀, 골드 팀으로 네. 3개월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아, 3개월씩이요? 근데 3개월 중에 2개월은 수중에 나가서 이제 작전하는 거고, 네네네. 한 달은 재정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죠.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운용 효율로 봤을 때는 미 해군의 단연? 전략 핵잠수함이 1등이에요. 아니 근데 예. 아무튼 효율은 좋은데 예. 이 운용비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천조국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아, 천조국. 예. 몇 조씩 되지 않습니까? 한 대당? 아우 척당 뭐 3조가 넘죠. 아마. 조는 그냥 후딱 넘어가죠 그냥. 근데 와. 거기에 이제 운용 유지 비용. 와, 그거까지 하려면 예.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그럼 우리나라가 뭐 경항 그뭐 저는 게임도 안 돼. 이거 비용 아 가지고 이거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어림없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용을 안 하거든요. 이 이교대 방법으로 운용을 안 해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돈도 많이 들고 운용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니까 이제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진짜 미국만 이렇게 이교대 방식으로 뭐 돈이 없어도 아무튼 소련은 운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뭐 운용- 그런 것도 끌고 다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럼 이 타이푼급은 예. 또 좋아하시는 영화 예. 붉은 10월에 뭐 이런 걸로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네, 영화 때문에 유명했죠. 영화 때문에. 그렇죠. 이 붉은 10월이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네네. 아마 많은 밀덕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네. 이 1990년에 개봉한 영화 붉은 10월이 그야말로 히트를 치면서 덩달아 타이푼급도 유명해졌죠. 그래서 유명해죠. 예.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실제 타이푼급은 아니고 네. 가상의 7번함.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네. 수상 배수량이 32,000톤. 그럼 수중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뭐요? 뭐 캐터필러라는 막 특수한 그 네. 추진 체계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는 어. 거의 소음이 안 나는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그런 추진 체계가 나와서 뭐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미국이 깜짝 놀래죠. 거대한 고래네. 네. 그러니까 고래. 네. 거대한 맞아요. 심해 고래. 고래 소리 나는 뭐 약간 그런 네, 영화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소설에서는 근데 좀 달라요. 이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표현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붉은 시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략 핵 잠수함도 중요하게 나오지만 네. 영화를 잘 보시면 네. 냉전 시절에 미 해군 이 공격 원잠 그다음에 소련의 이 전략 핵잠 서로 이거 쫓고 쫓기는 추격전 We sail into history. Soyuz, ni Russia. Caterpillar engaging. Caterpillar engaging, Captain. What happened? Sonar contact, Captain. American, Los Angeles 310. Turning to follow us? He's continuing in his original course. Can't hear us. Let them sing. 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네. 붉은 시어로가 있다면은 또 오하이오를 또 대표할 만한 영화 크림슨 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995년에 이 영화 크림슨 타이드가 개봉을 했는데 네네. 이게 뜻이 뭘까 그럼 크림슨 타이드가 뭘까요? 이게 심한 적조 현상을 크림슨 타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해군에서는 그 붉은 바다라는 거죠. 적조 현상이니까. 네. 그게 바로 미 해군에서는 1급 위기 사태. Give him a missile key.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크림슨 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녹화하기 전에도 네. 보고 왔어. 또 보고 왔어. 보고 오셨어요? 네, 또 보고 왔어.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전략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잠수함 발사 탄도부 SLBM을 싣고 있다고. 그렇죠. 그 이제 전략 핵무기가 3개인데 그게 ICBM, SLBM, 전략 폭격기. 그래서 이 영화 크림슨 타이드를 잘 보시면 네. 이 SLBM,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 대통령이 핵가방 있잖아요. 왜? 네네네. 핵가방 그 보고 이제 아, 예, 공격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ICBM 같은 경우에는 네. 미사일 운용 요원을 보통 이제 미사일 리어라고 부르고 2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 2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SLBM은 보시면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은 4명. 함장, 부함장, 뭐 다른 장교 4명이 이 미사일 발사 절차를 확인하고 하는 게 영화 속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속에 보시면 이제 그 막
이 조그마한 등 같은 데서 EAM 영어로 써있는데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네네. 무슨 이제 메시지를 수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머전시 액션 메시지라고 네. 핵 공격해라, 핵 공격 준비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 최고사령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하면은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 크림타이드에는 아주 잘 나와 있죠. 근데 예.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뭐 수중의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일단 잠수함 자체가 수중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수함을 그럼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까? 첫 번째가 네. 그 항구에서 네. 항구에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찰 위성으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척이 사라졌다, 얼어 나간 거지. 한 척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근처에 이제 초계하고 있는 또 잠수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군의 잠수함들. 네네. 명령을 주는 거죠. 야, 한 척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도 우리가 모르지만 네. 잠수함들의 길이 있어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영화 붉은 시야를 보면은 그 길에 미국의 공격 원잠이 대기하고 있어. 아 길에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쫓아가는 거야. 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초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안 되면 만약에 이제 거기에 잠수함이 없다. 네. 그러면 해상 초계기라던가 그렇죠. 배가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이 가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만큼 이게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제가 북극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보면은 다 북극 쪽으로 조기 경보 레이더들이 있어요. 대륙간 탐도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탄도했을 때 발사됐을 때 네. 그걸 감지해서 빨리 알려주는 레이더들 그런 게 쫙 있어요. 근데 이 ICBM은 보통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아니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뭐 조기 경보 위성 아니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네. 발사를 탐지하면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30분이 네. 마지막 골든 타임이야. 지구 종말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야 정말. 근데 이 SLBM은 네. 15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절반밖에 안 돼. 생각해보세요. 북극에서 유닛 써버리면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15분이면 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섭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섭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점이 있죠.